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집집마다 엄청난 금액의 난방비 고지서가 발행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일 도시가스 요금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으며 전년 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에 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한파에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패딩을 꺼내 입는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욱 황당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반응인데요. 신속한 대책 마련을 통해 난방비 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실에서 난방비 대란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때문이다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당할 정도로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반응에 국민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오는 2분기에도 난방비를 또 한 번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오늘은 이번 난방비 대란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진실을 파헤쳐보며 도대체 언제까지 난방비 대란이 계속될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난방비 폭탄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그 원인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감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대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통령실을 통해 급하게 해명문을 내놓았는데 러우 전쟁의 여파 등으로 인해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달리 실제로는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연휴 내내 국민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에서 부랴부랴 준비한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러우 전쟁이 발생하기 전인 3달러대 초반으로 내려갔기 때문인데요. 러우 전쟁의 여파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금액이 급등했다 해도 비축 물량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수급해야 할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2배씩 난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는 PNG가 아니라 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액화천연가스 LNG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공급처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돌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시절 카타르나 호주, 오만, 미국 등 총 7개국을 통해 20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완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조차 못하고 있어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원활한 수급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할 정도로 난방비를 인상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 그렇다면 대체 윤석열 정부는 왜 이 같은 난방비 대란을 일으킨 것일까요? 지난 2022년 10월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무려 564%에 달했는데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가스공사의 운영난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11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해외 시장에 투자했지만 무려 21%를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특히 17개의 주요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가운데 무려 11개는 회수액이 단돈 10원도 없었는데요. 정리하자면 가스공사가 개판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가를 감당하기 위해 러우 전쟁 등을 빌미로 난방비 인상을 감행하여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당시 가스공사의 주요 인사들은 박근혜, 이명박 측에 낙사한 인사가 대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가스공사는 본사를 대구로 이전했는데요. 이 과정도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스공사의 사장을 맡고 있는 최연애는 전 자유한국당 의원 출신으로 이전 이력이 철도공사 사장인데요. 최연애가 철도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것이 2013년에서 2016년인데 이때의 실적을 통해 비례로 선출된 것이죠. 최인애가 철도공사 사장을 지내던 시절에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은 충격적이게도 철도 민영화입니다. 최인애는 철도공사 사장 재임 당시 SRT 완공을 통해 현재까지도 코레일의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있는 철도 민영화를 시작한 장본인인 것이죠. LNG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제선물 가격 특성상 러우 전쟁이 발발한 초기처럼 LNG 가격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수급이나 가격 모두 원만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충격에 빠질 정도로 난방비를 급등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요. 실상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인해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민영화까지 노리며 치밀하게 국민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문가도 아닌 최연애가 가스공사 사장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주겠다는 모종의 음모가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계략은 부패 카르텔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사악하고 치밀한 속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러우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인상과 지난 문재인 정권을 이유로 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 같은 속셈을 감추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최연의 가스공사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난방비 대란이 무서운 이유는 지금의 금액이 최종 인상치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정부는 오는 2분기에 또 한 번 가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IMF급 경제 위기의 대출 이자와 살인적인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와중에 난방비 역시 계속해서 몇십만 원씩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복 경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실체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난방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한TV였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